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도 같은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최근 이 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수많은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여러 번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누군가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내린 새로운 결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결정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과 그 결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의료급여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로 논의되었던 것은 바로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편이었죠. 기존에는 진료비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내는 정액제였는데 이 방식이 때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도 1,000원,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처방을 받아도 1,000원을 내는 시기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 부담금을 내는 정률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의료 이용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죠. 당시 제안되었던 비율은 의원급 진료는 4%, 병원은 6%, 그리고 큰 병원일수록 더 높은 8%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자나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는 작은 금액의 증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김할머니의 경우 매달 여러 병원을 오가며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정률제가 도입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늘어나는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자칫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정률제 도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재의 정액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죠.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들은 의원에서 1,000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당장 큰 의료비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는 맞지만 일부에서는 제도의 혜택을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자주 방문하며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 이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 증상으로 한 달에 30번이 넘는 병원을 방문해 불필요한 진료와 약을 타가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30%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하루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는 셈인데 이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이 규제는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꼭 필요한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암이나 희귀병 등 중증 질환으로 특별 관리를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 장애인, 그리고 아동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과다 이용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박할머니는 매주 병원을 방문해 주사 치료를 받는데 이처럼 질병의 특성상 자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안심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실제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극히 일부인 약 5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약 0.03%에 불과한 수치로 정말로 과다 이용하는 소수의 사례에만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있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발표했죠.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생활비로 간주하는 부양비 비율을 모든 경우에 일괄 10%로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관계에 따라 이 비율이 5%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되었고 이것이 혜택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100만 원을 벌면 그중 30만 원을 부양비로 간주해 실제 생활비를 70만 원만 인정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관계와 상관없이 10%만 부양비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그중 10%만 계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른 차등 비율을 폐지했고 이번에 소득 인정 비율까지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는 점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려다 현장의 우려를 수용해 잠정 중단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입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극소수의 과다 이용 사례 때문에 전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또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의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빈곤층의 삶을 보듬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한 것이죠. 이번 결정들은 결국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끊임없이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우려 속에서 나온 신중한 결과물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과 함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